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단 하루치 뉴스만으로 한 나라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미래를 엿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하루를 골랐습니다. 바로 2025년 10월 1일인데요. 이날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뉴스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한국이 마주한 복잡한 현실을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이 24시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안보, 권력, 그리고 정치. 뭐니 해도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들이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뜨거운 이슈들입니다. 이날은 마침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자주국방을 선언했죠. 핵심은 이거예요. 병력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군사력은 더 첨단화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주국방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전시 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 영어로는 옵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사시에 우리 군을 우리가 직접 지휘하는 권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권한을 되찾는 걸 넘어서 완전한 국가 주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한편 법조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려 72년이나 된 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바로 배임죄입니다. 정부하고 여당이 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거든요. 기준이 좀 애매해서요. 그래서 이걸 없애면 지금 진행 중인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시 의회에서도 특정 종교단체가 당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윤리감찰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경제도 영향을 받겠죠? 자, 두 번째 주제, 기로에 선 경제입니다. 2025년 10월 1일에 한국 경제는요,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너무나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지난 1년 동안에만 제조업체가 3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3만 개요? 이건 정말 한국 경제의 허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죠. 그리고 OECD 전망도 암울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겨우 1%입니다. 1%. 이젠 저성장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거죠. 무역 쪽을 보면 상황이 더 복잡해요. 한쪽에서는 미국 때문에 철강이랑 자동차 수출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여전히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랑 기회가 정말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 있잖아요. 이 블랙록이 한국의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그냥 돈이 들어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의 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얘기들 말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들의 지갑 사정입니다. 이날 정부 정책을 보면요. 딱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113만 명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말 그대로 두 번째 기회를 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비싼 집을 산 사람들을 상대로 이 돈 어디서 났냐 하면서 강력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런 정책의 효과가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바구니 물가예요.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찹쌀, 백미, 우리가 매일 먹는 쌀값이 폭등한 겁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죠. 미래에는 불안하고 당장 물가는 오르니까요.
실제로 이날 발표된 통계를 보면 소매 판매액이 18개월 만에 최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바로 이날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네 번째 주제, 바로 AI입니다. 네, 바로 그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두 사람이 왜 만났을까요? 의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AI 기술 협력.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제조업은 위기인데 블랙록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려 하고 이제는 오픈 AI CEO까지 대통령을 만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통적인 굴뚝산업에서 AI 중심의 기술 경제로 국가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2025년 10월 1일, 이 하루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보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경제적으로는 낡은 산업의 위기와 새로운 기술의 희망이 정면으로 부딪혔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70년 넘은 낡은 법을 뜯어고치려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1일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마치 스냅샷 같은 하루였어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들, 그리고 동시에 눈앞에 놓인 엄청난 기회들, 이 모든 게 이 하루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로에 서 있는 나라, 대한민국.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바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의 뉴스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